안녕하세요. 10월 15일 토요일입니다. 가상화폐 불법 해외 송금과 대북 송금 사건 1부에 이어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세 번째, 불법 해외 송금이 17조 원을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에서 상당 액수는 대북 송금이라는 정황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국 가상화폐 가격이 외국보다 높다는 환치기 범죄로만 보기에는 불법 외환 송금의 규모가 너무나 큽니다. 불법 해외 송금은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던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반까지 집중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7조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두 달이 지난 현재 17조 원까지 증폭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수사 중이라 25조 이상 초과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한국 예산의 5%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작년 북한의 총 GDP는 34조 원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의 총 GDP의 80%가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북한으로 흘려 들어갔다면 김정은의 권력 기반은 탄탄대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미사일을 빵빵 태평양으로 쏘고 있고 군사력을 자랑하는 것이 이런 돈으로 인한 것이라 생각하면 매우 불길합니다.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거 하나로 총살감입니다. 불법 외환 송금이 집중되었던 기간에 우리나라 환율과 외환 보유액의 변동을 보면 비정상적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연에서만 볼 수 있는 분석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차트입니다.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외환 보유액은 4천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국가의 외환 보유액은 절대로 쉽게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법 외환 송금이 집중되던 작년 12월 달부터 우리나라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갑자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 경제는 1%대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었음에도 외환 보유고는 감소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 적자는 불과 288억 달러, 38조 적자에 불과한데 외환 보유액 감소폭은 무려 450억 달러, 60조나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역 적자를 감안하더라도 외환 보유액 162억 달러, 22조 원의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22조는 지금 어디로 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든 22조 162억 달러, 우리나라 국부가 해외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즉 문재인 정권 말기 외환 보유액이 갑자기 감소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를 사용했기 때문에 감소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말 외환 보유액이 급속하게 감소할 그 당시에 환율은 1,300원 이하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200원대 움직이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액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외환 보유액은 산업화 이후 감소한 것은 두 번밖에 없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한 번,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한 번, 그 당시에는 일시적 우리나라 경제 성장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습니다. 미국 연방검찰청의 수사 기록에 따르면 2019년부터 북한의 가상화폐 서버 구축 사업이 한국 정부 차원에 진행되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권 말기에 와서 천문학적인 우리나라 외환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만 해도 17조 원이 넘는 우리나라 국부가 불법으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또한 같은 기간에 외환 보유고도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태평양을 뻥뻥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 소행이겠습니까?
이거 누가 봐도 국가 반란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정권 교체는 하늘이 도운 천운이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는 여유롭고 동네 아저씨 같고 옆집 삼촌같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분야에 잘해주기를 100점을 기대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직 국가 위기에 리더는 잔인해야 합니다. 독종이 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은 우리나라 국가 존립, 국가 정통성의 문제만 바로 세우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기 미국으로부터 가상화폐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했고 한동훈의 단짝 동기동창 이원석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을 보고 또 법원의 영장 없이도 수사할 수 있는 금감원장에 자신의 신복 강남 최고 갑부의 아들 이복현을 임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까지 검사 출신으로 기용하고 있는데요. 검찰 공화국이란 비난에도 불구하고 최측근을 핵심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의 어떤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막강한 초롱성을 구축했다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급 최고로 강력한 법치주의 권력을 완성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짖기만 하는 개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물어뜯는 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현재 MBC, 민노총, 민주당은 요란하게 질서대고 있을 뿐입니다. 북한도 난동 수준으로 도발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짖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겁에 질려서 질서대는 똥개들 수준입니다. 만약 수위를 높여 물어뜯는 순간이 오면 그들은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때가 오면 반드시 제거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카드는 투항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